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아마 조각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조각투자, 토큰증권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각투자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막 그림 같은 거 쪼개서 팔았던 그거 뮤지컬. 맞아요. 처음에 조각투자는 뭐였냐면 뮤직하우 아시죠? 그 음악 저작권 뭐식이었던. 네, 맞아요. 음악 저작권만을 그냥 쪼개서 파는 건 아니었고, 사실 음악 저작권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투자자가 갖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고 파는 개념이었는데, 이 뮤직하우가 처음에 문제됐던 건 이런 수익 청구권을 사고 파는 것이 증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일부를 그냥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견해와, 아니 이익 청구권이 사고 팔려지는 거고, 이익 청구권이라는 거는 어떤 지분증권의 성격을 갖거나 또는 투자계약 증권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금융당국에서 2022년 4월이었을 거예요. 이때 이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줄 텐데 이제 저작권 등의 이제 참여 청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조각투자 상품이 금융상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후에 그 다음에 논의가 됐던 거, 그러면 이 미술품 조각 투자는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게 또 논란이 됐어요. 금융당국에서는 이 미술품에 대해서 조각 투자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5개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시정 조치 내지는 이제 사업 구조 개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 투자 사업자들은 기존에는 조각 투자 상품을 발행을 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들 사이에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을 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이걸 투자계약 증권으로는 보겠지만 유통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네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 발행과 관련된 준비만을 하도록 했죠. 발행을 할 때는 이제 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엄격한 절차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 없이 사업을 영위했으니까 발행과 관련돼서 증권신고서를 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2022년, 2023년 초까지 계속해서 진행됐던 내용이에요. 2023년 7월에 어떤 제재를 이제 면제하는 의결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렸고,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자들이 사업구조 개편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제재는 받지 않게 되었지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상품을 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12월 15일에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자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조만간 증권신고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앞으로 투자계약증권,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을 조만간 구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증권신고서가 굉장히 양이 많긴 하지만 증권신고서를 잘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고 살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여러 사업자가 되게 오랫동안 이걸 준비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사전에 했던 다른 업체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업체들은 이제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가치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좀 더 공정한 방식을 채택해서 증권신고서에 넣고 가격도 다시 평가해라 라는 취지로 해서 과거에 이것이 수리가 되지 않았던 점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금융당국과 업계가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제1호의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서 조각투자 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각투자 상품 접근하실 때 예전에는 막 뭘 사기만 하면 오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고금리 시기이기도 하고, 물론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산 다음에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좀 투자 기간이 길어요. 자기가 사고서는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매도를 하려면 환매 청구권 행사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술품을 이제 샀다가 업체가 미술품을 제3의 업체에게 파는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이 3년에서 5년이 되고, 그러면 내가 투자 금액을 넣었을 때부터 3년이나 5년 뒤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투자 기간이 길다. 그리고 황금성이 낮죠. 왜냐면 유통시장이 지금 없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점을 이제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조금 보도자료에 언급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투자 적합성 테스트라는 걸 꼭 해라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조각투자 관련해서 투자계약증권이 처음으로 발행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살 수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 좀 감안하시고 특히 투자 기간 굉장히 길고 또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가져왔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유통시장이 그러면 언제쯤 생기냐? 이제 유통시장은 규모가 큰 기초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KRX의 유통시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억 원 이상의 기초자산과 관련된 어떤 투자계약 증권이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KRX에 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조금 시점은 걸리겠지만 KRX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개설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나 우리가 흔히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 그러면 황금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거 한 가지 가져왔고 유사한 맥락에서 조각 투자는 사실 두 가지예요. 투자계약 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게 하나가 있고 신탁형 수익증권으로 발행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신탁형 수익증권은 많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카사라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루센트 블록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부동산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동산 조각 투자 상품이 대표적인 이런 신탁 수익증권입니다. 원래는 신탁을 했을 때 돈을 신탁했을 때만 거기에 따라서 수익증권 발행할 수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제 몇 가지 특례가 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22년에 발표된 신탁업 혁신 방안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부동산 말고도 다른 기초 자산으로도 신탁 제도를 활용해서 수익증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 당국의 방침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죠. 1년 2개월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초 자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신탁을 하면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가이드라인 나왔고요.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